사실 뭐 IT는 이미 네. 특정 분야에서는 대중국 견제가 세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악화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초반에 저희 전문가들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아주 정말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리가 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아마 인플레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최근 상황을 보시더라도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 관련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 이런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거나 뭔가 수출을 할 때 또 연방 정부의 승인을 또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또 이제 다른 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안보 관점도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독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다시 규제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반도체 지역별 밸류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잘 보시면은 저 주황색 부분이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R&D와 기술 집약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쪽 부위를 이제 침공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뭐 예를 들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화웨이의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 업체가 펠미스 업체로서는 사실 중국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성장을 했던 업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펠미스 최초로 중국 내에서 탑 10에 들었어요, 글로벌로. 올라왔죠, 저희까지. R&D 쪽이 영역에 침범했죠. 그러니까 갈기갈기 또 좀 잘라놨죠, 미국이. 그리고 SMRC가 14나노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제재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압박을 심하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뭐 규제를 한다 말은 하지만 막상 놓고 보면은 중국 반도체 업체들 생각보다 지금 다 잘 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셀렉티브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 정말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정한 위협이 될 만한 곳들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그 밑에 어느 장사는 계속 해야 되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약간 방치 약간 하는 부분이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 한다.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요즘 워낙 이제 불안하니까 사실 저는 IT에서 약간 지정학에서 가장 불안한 건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좀 위협할 수 있을 가능성? 그렇게 되면 완전 이 IT가 크게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대만 이야기하면 TSMC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뭐 TSMC 얘기 나왔으니까 TSMC 예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이제 파운드리 시장 8인치, 10인치 쪽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은 뭐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합쳐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뭐 대만 자체가 뭐 공격을 와서 없어진다거나 TSMC가 만약에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패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TSMC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제 글로벌 IT 공급망 중에서 생산 쪽이 사실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지 그 생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IT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레드 버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다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건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만 TSMC가 반도체 생태계에서 의미를 갖는 거는 미국 서방 생태계에 파운드리가 없다 보니,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자기 생태계 내에 인텔을 포함해서 파운드리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새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TSMC의 장기적인 운명? 전략적인 어떤 가치? 또 삼성전자는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TSMC가 주가가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신 공정에서 어느 그 업체보다 가장 앞서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업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정학 디스카운트가 있는 겁니까? 네, 아주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어쨌든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미국 내에서 다시 새로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정도 미국이 생태계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근데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수혜를 받는 뭐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한국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 삼성전자도 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잖아요.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부분이. 근데 대만은 원 차이나인 상황이고 한국은 그래도 뭐 남북한이 전부 다 유엔에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정도도 조금 대만과 한국, 삼성전자와 TSMC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사익, 백업 후보 요원처럼 그렇게 그 미국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장기적으로는 인텔. 장기적으로는 인텔이 가장 좋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요 이슈만 한정해 봤을 때는 파운드리만 네. 그죠? 그래요. 우리 IT 쪽 의견도 이제 들어봤습니다.